음. 그다음 미적분 자릿수리. 먼저 등비급수를 쭉 볼 건데요. 살펴보고 결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B111번인데, 여기 이제 부채꼴이랑, 아유, 자, 부채꼴이랑, 그 다음에 여기 색칠된 부분 얘네 둘을 합쳐서 이렇게 처칭하게 됩니다. 여기랑 여기를 합쳐주면 돼요. 근데 얘 좀 애매하게 좀 잘려 있긴 하고, 그 다음 여기도 되게 애매하게 잘려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은, H1, G1이 일단 이게 뭔지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서 H1을 좀 빠르게 찾는다면 B1, B2, D1, D2의 중점을 G1, H1. 요게 들어가는 말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B1, B2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이긴 하고 그 다음에 요 H1도 중점이에요. D1, D2의 중점이긴 하다. 이걸 좀 빠르게 찾아줄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여기도 애매하고 여기도 애매해서 따로따로 구하지는 않을 건데 약간 머리를 써봅시다. 어차피 여기랑 여기가 좀 대칭인 그림이어서 나는 여기 G1, E1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면은 여기 부분을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꿀 수가 있기는 해요. 여기 부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여기 전체 부채꼴에서 삼각형이랑 삼각형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옮겨 붙이기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때 길이를 살짝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길이 A1, B1은 1, B1, C1은 2루트 6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A1, B1이 1, 그 다음에 A1, D1이겠죠? B1, C1? 어쨌든 가로가 2루트 6이래. 자, 2루트 6이면은 자, 여기가 얘 제곱하면 24, 얘 제곱하면 1이어서 피타고스로 요 대각선 전체는 5라고 보시면 되긴 한데 자, 이건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길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5를 잡고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여기가 오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각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에 각도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얘를 내가 세타라고 잡고 아래쪽을 90 빼기 세타라고 한번 잡읍시다. 90 빼기 세타. 그러면은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고 싶냐면은 1 곱하기 여기 절반이요. 얘 부채꼴 반지름 1인데 절반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이 1, 2분의 1 세타 요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요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취급할 거야.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이런 느낌 처리하고요. 그 다음 밑에 여기 둔각 삼각형 있는데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면은 자 여기 2분의 1 여기도 1이에요. 전체 반지름은 여기가 1이죠. 1.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 끼인각은 90 빼기 세타가 됩니다. 90 빼기 세타. 그래서 요 밑에 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90 빼기 세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긴 한데 오른쪽은 각변환 때문에 사인 90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느낌으로 갖다 붙여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어디서 볼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 크게 보세요. 얘가 세타 각도에 있거든. 크게 보시면은 얘가 90도.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얘가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들어가니까 5분의 1이죠. 이런 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타를 좀 놓고 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얘가 이제 크게 직각삼각형 크게 보시면 빗변분의 끼인변에서 5분의 1이다. 이런 느낌 잡아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2루트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1 요렇게를 더할 거예요. 두 직각삼각형 더하고 전체 부채꼴에서 빼면 되는데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니까 피자 4덩어리 중 하나.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 파이의 4분의 1, 4분의 파이에서 요거 둘을 합친 어쨌든 뭐 얼마냐? 10분의 루트 6, 10분의 루트 6 플러스 여기는 20분의 1 요거를 빼준 거를 우리가 전체도 빼면 S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일단은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직사각형 위치 보셔야 되는데 이거 닮으면 솔직히 너무 쉬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잘 보시면은 아까 여기가 5라고 했죠. 5. 근데 반지름 하나가 1, 반지름 하나가 1. 그럼 요 가운데가 3입니다. 근데 구성 요소의 닮은 비는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전체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의 닮은 비를 볼 때도 대각선의 비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구성 요소. 그래서 닮은 비는 5 대 3으로 보시고 넓이 비는 25 대 9.
25대 9. 그렇죠? 그래서 공비 R은 25분의 9배로 작아지니까 마지막 답은 1-R분의 아까 구한 S1 이렇게 처리해서 마무리하시면요. 계산 천천히 하시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한번 봅시다요. 마플에서 안 했던 거 위주로 볼게요. 어차피 뭐 도형 문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정해준 건 없어요. 원성고가 친절한 학교도 아니고 부교재도 원추 안 쓰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도형이 나오든 그냥 풀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기는 해요. 자, 지난번에 안 봤던 거 한번 봅시다. 자, 238번인데 얘는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오히려 나올 확률 많은 거를 좀 먼저 볼게요. 0으로 바꾼 패턴. 요건 마지막에 미분계수 패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미분계수 패턴은 세타가 4분의 8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에 세타로 바꾼다. 2분의 코사인 1 코사인 세타를 2분의 1 세타적으로 바꾼다.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오히려 나올 확률이 높은 뭐 2, 39번 이런 것부터 먼저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방금 문제는 약간 좀 독특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요걸로 봅시다. 자, 2, 39번인데 애매한 각이 이렇게 좀 펼쳐져 있고 OC를 좀 구하시면 돼요. 여기를 구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쉬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하면 얘가 반지름 똑같겠죠? 반지름 똑같고 그런 다음 얘가 세타, 여기는 세타, 여기는 2세타 이런 느낌 들어갑니다.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얘도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거든요. 이때 이놈은 사인 법칙의 응용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되게 쉽습니다. 길이가 2인 선분 AB인데 요게 2인데 반지름이 1이잖아요. 1이니까 그럼 여기는 1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OC만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각 세 개가 세트할 때는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쉬워서 한 문제 더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1. 그러니까 요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OC 보셔야 되니까 이게 사인 세타 분의 OC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겠죠. 되게 쉬워서 얘는 이제 사인 3세타 각변환으로 사인 3세타로 보시면은 사인 세타 위로 올려서 3세타분의 세타가 OC의 수렴값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봐주는 건데 이건 너무 쉬웠으니까 밑에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거는 마플에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 하고 아니면 안 나요. 그럼 알겠어요? 자, 세타분의 F세타 이번엔 삼각형 ABC 전체 둘레를 보셔야 돼요. 전체 둘레. 이렇게 ABC가 아니라 이거죠. 여기의 둘레를 이제 F세타로 보시면 됩니다. 분모는 1차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일단 요 길이를 좀 구해줄 필요가 있고 아는 각부터 볼까요? 얘가 세타 90, 그럼 여기는 90 빼기 세타 이런 느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강제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180에서 세타를 빼고 나누기 2 하시면은 그러면 그게 근데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근데 A, B, C 둘을 다 표현해야 되니까 해야 될 수도 잠깐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보여줄게요. 그럼 얘가 이제 요렇게 반으로 나누시면은 90 빼기 2분의 세타 90 빼기 2분의 세타가 돼서 여기는 90 빼기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0 빼기 2분의 세타가 되는데 그럼 바깥쪽에 있는 여기는 90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이 90 빼기 2분의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세타. 그럼 삼각형 ABC가 잡힌 요 각을 다 잡기는 잡았어요. 잡고 그런 다음에 길이 하나 표시해야 되는데 AB의 길이 여기는 이제 10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10 탄젠트 세타. 왜냐면 얘가 세타가 마주보고 있고 일단 1차식으로 볼 거예요. 그다음 요 AC는 어떻게 볼 거냐면은 가장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길 반으로 가요. 그러면은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이때 여기도 반각으로 쪼개져요. 2분의 세타. 그러면 요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세타가 마주보니까 사인 위치거든. 사인 위치여서 얘가 10, 그럼 여기는 그 사인 쪽이니까 요 반쪽 길이가 10 사인 2분의 세타. 10 사인 2분의 세타.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는 20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요 길이만 표시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사실 이 각도를 좀 보셔도 되고 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 각도를 쓰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요렇게 올라가면은 코사인 분의 1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그럼 얘가 10, 여기 10이고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사인 세타 분의 10이 돼요. 왜냐면 얘에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10이 되니까. 그럼 거기서 10을 하나 뺐죠. 그래서 여기는 BC에 대한 길이 표현이 코사인 세타분의 10 빼기 10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요. 코사인 세타분의 10으로 묶었다고 치고요. 10에 코사인 세타분의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좀 그래서 일부 요 이쁜 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석 버전으로 10에 다 세워주면은 이런 느낌이 돼요. F 세타는 세 개를 한 번에 다 더합니다. 1차식이니까 문제 없어요. 10 탄젠트 세타 플러스 20 사인 2분의 세타 두 개 구해놨고 또 하나는 10의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걸 모두 세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세타, 세타, 여기는 곱하기 세타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굳이 변칙 안 써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건이 10. 그 다음 두 번째 세타분의 사인 2 세타 2분의 1 2분의 1다 20 곱하면 얘도 10 이렇게 돼요. 세 번째 것만 잘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그 다음 10이 곱해져 있어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세타 제곱 여기서 변칙 한번 들어가시면 좋죠. 세타분의 2분의 1 세타 제곱 세타가 하나 약분되면 2분의 1 세타가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세타가 0으로 가니까 0 대입하면은 분자가 더 높기 때문에 세 번째 건 0이 이렇게 써주면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0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쉽게 풀 수 있고 모형 문제는 자기소리 교재로 연습하는 게 가장 나아요. 왜냐면은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빼서 베끼는 경우가 있긴 하고 그래서 자 그렇게 잡고 마필 교과서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은 사실상 다 했었고 자, 그러면 급수. 일단 안 했던 패턴 두 개 일단 보고 진행할 건데, 혹시 질문 있었나요? 내가 적어 중. 그러면은, 자, 일단 급수의 수렴 발사는 뭐 이제 대충 뭐 보는 건데, 안 했던 거 위주로 간다면요. 아, 그리고 설명 다시 듣고 싶은 부분 혹시 있으면은, 페이지 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녹화본은 다 아직 뭐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음, 일단은 그래서 여기는 웬만한 건 다 하긴 했는데, 그 마필 특강, 여기.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 이쪽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것도 이제 참인 명제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참인 명제. 자, 급수 AN이 수렴하면요. 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A1부터 A 무한대까지 다 더한 게 수렴하면은 AN분의 1은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요. AN이 이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AN이 0으로 가야 되거든요. 끝항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AN분의 1은 0분의 1이 됩니다. 알아서 끝항이 무한대가 돼요. 끝항이 무한대가 되니까 끝항이 무한대면 무조건 발생하겠죠. 그냥 0, 이게 AN이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기 전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가 수렴하면 항상 기본 베이스 이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갑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근데 이거는 그 역은 깨지죠. 이거는 기억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은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제가 an은 n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n분의 1. n분의 1은 이거 다 더하시면은 끝은 무조건 0이에요. 무한분의 분의 1이니까 0인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점점점 가는 거는 발생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대우 명제 AN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요.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면 무조건 급수는 발산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발산. 요것도 참인 명제가 됩니다. 대우 명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둘만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볼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자, 그럼 급수 AN분의 1이 수렴하면 이것도 이제 AN분의 1 자체가 0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0으로 가기 위해서는 AN은 무한으로 가겠죠. 그래서 AN이 무한이니까 발생합니다. 참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무조건 참이 명제. AN이 급수가 수렴하면은 AN, 끝항은 무조건 0을 더해야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AN이 BN보다 크고, AN에 대한 합이, BN에 대한 합이 있으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참이 됩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시그마를 씌워줬다는 느낌으로 가시고요.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참고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였죠. 공비가 1이어도 등비수열을 수렴하는데 등비급수 수렴 조건은 여기 는이 붙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공비가 1이면은 자기 자신 2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비 1을 빼줘야 됩니다. 는 빼준다. 그래서 자 등비급수 AN이 수렴한다는 거는 이건 등비수열 기준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AEN이란 건요 짝수번 짝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비가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A2, A4, A6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얘는 곱하기 R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우리가 R제곱의 범위를 유도한다면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실수이기 때문에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1 제곱해도 1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등비급수의 뭐 수렴이다라고 한다면 공비 R에 대한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비급수 AN이 발산하면 요거는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AEN도 발산한다. 요 AEN은 아까처럼 공비가 R 제곱이 됩니다. 공비가 R 제곱이 되니까 요것 때문에 R 제곱은 플러스 1보다 커지고요. 요것도 제곱하면 R 제곱은 1보다 커지니까 애초에 얘가 수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거짓인 명제, 이제 이런 거, 0일 0일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이런 명제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 또는 BN은 0이다. 근데요, 발례, 0일 0일 대표적인 발례, AN이 0일 0일 이렇게 가는 진동형 발산, BN이 10 10 이렇게 가는 진동형 발산, 그냥 급수예요. 그럼 AN, BN은 다 곱하면 빵빵빵빵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렴하죠. 하지만 둘 다 수렴하지 않대요. 이런 발례, 0일 0일 이런 거는 많이 쓰는 발열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하면 AN 플러스 2분의 1도 수렴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AN이 0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럼 AN 플러스 2분의 1은 이 끝이 무조건 2분의 1로 0 더하기 2.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건 무조건 100% 발생해요. 왜냐면 AN이 0으로 갔는데 AN 플러스 2분의 1은 끝항이 무조건 2분의 1로 가겠죠. 그 다음 이거 아니라고 했죠. 이거 꼭 기억해 줍시다. 자, AN이 0이면 끝항이 0이라도 급수는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기억하기 쉬운 명제는 AN은 n분의 1. n분의 1은 발생한다. 이게 무한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AN이 수렴하고 BN은 발생하는 AN은 수렴하는데 BN이 발생한다. 근데 이것도 발례를 하나 기억한다면요. 등비급수로 생각해볼까요? 등비급수. 그러니까 AN이 만약에 2분의 1의 n승이에요. 2분의 1의 n승. 근데 BN이 5의 n승이에요. 그럼 발산하겠죠? 수렴 크니까. 근데 이렇게 둘 곱하면은 얘는 2분의 5의 n승입니다. 아, 그러면 발산하네요. 발산하면은 거꾸로 이쪽을 작게 만들면 돼요. 이쪽이 뭐 8분의 1의 n승입니다. 8분의 1의 n승. 그럼 요거는 이제 만약에 5의 n승이야. 그럼 8분의 5의 n승인 등비급수면은 수렴할 수도 있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뭐 예제 많으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뭐 발산한다? 이런 거는 좀 틀릴 가능성이 좀 많아. 수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뭐가 발산하는 이런 거는 되게 발례를 좀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방금 발례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AN, BN이 모두 수렴하면은 이건 낚시죠. 원래 수렴하면 대입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시그마 특성상 플러스 마이너스면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근데 이게 수열 곱했다고 해서 시그마를 곱한다? 이런 거는 고2 때부터 듣도 보지도 못한 발입니다. 이건 낚시예요, 낚시. 그 다음 6번.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하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AN, B는 낚시입니다. AN, B는요, 같고요, 0이 됩니다. 이게 그냥 급수가 수렴하는 거거든. 급수가 수렴하는 거니까 마지막 칸은요. 이건 페이크예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건 낚시고 AN도 0으로 가야 되고 BN도 0으로 가서 이거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0이 돼. 그러니까 이런 낚시를 조심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확장판인데 당연히 급수까지 섞여서 시험에 냅니다. 방송권을 요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 문제는 꼭 맞출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나왔던 걸로 요 유형을 다 볼게요.
자, AN이 0이면 급수 수렴한다? 아니라고 했어요. 거꾸로는 참입니다. 급수 수렴하면 AN인 겁니다. 반려는 n분의 1 이런 거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줍시다. 자, AN과 BN이 수렴하면요. AN 빼기 BN. 요게 이제 시그마 분리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거든요. 수렴하니까 대입하시면 수렴한다. 자, 디귿 곱해서 수렴하고 AN이 0이 하면 BN이 0이다. 이거는 대표적인 반리. AN이 그냥 급수니까 0101, 그 다음 BN이 1010을 떠올리시면 쉽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AN, BN이 0000이니까 수렴하거든요. 0을 무한대 더한다고 쳐도. 하지만 둘 다 수렴값이 없어. 그래서 둘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다 할게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AN-3은 무조건 0으로 가져가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래서 AN은 3이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니은 요거는 조심해요. BN이랑 AN. 그러면 AN, BN은 0이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왜 맞냐면은 자, AN이 알파로 간다고 했지만 요 급수가 알파로 가는 거기 때문에 AN은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한다요. 그리고 B에는 베타로 수렴합니다. 수렴하고 수렴하면 대입이다. 0 곱하기 베타. 그래서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낚시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 다음 급수 AN이 수렴하고 이건 AN이 0으로 간다는 소리죠. 근데 B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AN, BN 이거는 0 곱하기 무한대 전형적인 부정형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무한대 또는 알파 또는 0 다 될 수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수투 개념을 살짝 빌려주는 게 있죠. 자, 그다음에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수렴한다. 정확하게는 0으로 수렴한다. 맞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끝항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 다음 A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급수 AN분의 1은 수렴한다. 이건 낚시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 AN분의 1은 0이잖아요. 맞지? AN분의 1은 0으로 가는데 거꾸로 됐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AN분의 1이 0이면 꼭 급수가 수렴할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발리 AN이 N이라고 생각해보세요. AN이 N이면은 AN분의 1은 N분의 1이거든요. 근데 급수 N분의 1은 발생합니다. 좀 약간 꼬였나요? 머리? 한 번 다시? 그냥 쉽게 다시 해줄까? 한 번 다시 할게요. 자, AN이 발리를 눌러줄게요. AN이 그냥 N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AN분의 1은 N분의 1이죠. 그러면 얘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0으로 가는 거 맞는데 요 AN분의 1,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발산하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자, AN, BN이 각각 수렴하면은 낚시죠.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데 시그마에서는 곱을 분명 법칙할 수 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이 된다. 그렇죠? 요게 덧샘플 셈이면 맞아요. 덧샘플 셈이면. 자, 그다음 변형 문제. 자, AN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0 곱하기 K 상수 곱해도 0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 했거든요. 치환하는 거. 일단 AN 이게 이 문제를 바꾸면요. AN이 0으로 가는 거고 AN분의 BN도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그 앞에 진입 판별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AN분의 BN을 통째로 CN으로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BN은 AN 곱하기 CN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0으로 가고 CN, 요게 CN이죠? CN도 0으로 가고 있죠? 수렴하면 대입이다. 이때 요 꼴에서 치환할 때 조심할 거는 분모 0 되는지는 잘 보라고 했는데 얘는 분수꼴이 아니잖아요. 분수꼴이 아니니까 그냥 수렴하면 0이다. 이런 느낌 잡아줄게요. 디귿 낚시 걸리지 마세요. 이거는 아주 큰 낚시요. 알파의 수렴값이 베타보다 크다면요. 수렴값입니다. 수렴값. 그럼 AN이 BN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거는 같고 0이다. 왜요?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니까 AN과 BN은 끝하는 모두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미트 AN, 리미트 BN은 모두 0으로 가니까 은근히 낚이니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런 건 처음 보시죠. 처음 보면 대처 유형을 잘 아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제일 무난한 게 치환이에요. 잘 보시면은 자 AN 플러스 BN 마이너스 통째로 CN으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AN 빼기 BN 플러스 통째로 DN으로 치환을 해주세요. 이때 CN도 0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제일 정석적으로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AN 플러스 BN 빼기 1을 CN으로 봤다. 그 다음에 AN 빼기 BN 플러스 1을 DN으로 봤다.
그럼 여기서 AN, BN을 모두 만들 거거든. 이해됐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하시면은 EAN은 CN 플러스 DN. 그래서 AN은 2분의 CN 플러스 DN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CN, DN이 모두 0, 0으로 가거든.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래서 얘를 0 취급하시면 수렴하고 수렴은 0. 그리고 다시 BN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걸 빼시면 됩니다. 두 식을 빼면요. 2BN-2는 CN 빼기 DN 이렇게 치환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해. 그럼 마이너스 2 반대로 넘기면은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BN은 2분의 CN 빼기 DN 플러스 2인데요. CN, DN 모두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 0이면은 BN은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BN은 1로 무조건 수렴. 그래서 1 넣고 0 넣으면 수렴 하시면은 얘는 3이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고 안정적이긴 합니다. 자, 니은은 좀 말도 안 되죠. AN 빼기 애초에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AN-2가 0이면은 AN은 2로 간다는 거니까 얘는 그냥 발산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요걸로 낚이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발산한다. 그다음 디귿은 등비급수입니다. 이건 등비급수로 가셔야 돼요. 등비급수. 얘가 3분의 1의 AN승 이렇게 있죠. 등비급수로 표현하기 좀 알쓰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기억만 먹고 니은 디귿 커주시대요. 왜냐면 자, 요 수열을 보세요. AN이 0이면은 이 3분의 1의 0승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1입니다. 1. 그러면 요 극한값은 어쨌든 1로 가. AN 자리 0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라 1로 간다는 거는 이 급수는 무조건 발산. 맨 마지막에 1만 무한대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발산입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얘는 등비급수 나왔거든요. 이거는 공비 R로 가죠. 공비 R. 특별히 등비급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자, 기억 AN이 수렴하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이렇게 적거든요. 얘는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그럼 AEN 아까 말했지만 A2, A4, A6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 공비는 R 제곱입니다. 근데 요걸로 R 제곱을 유도한다고 치면은 이거의 공비가 R 제곱인데 얘 제곱하면은 R 제곱은 양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1을 제곱해도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공비가 0과 1 사이니까 충분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이거는 얘를 좀 대우명제를 좀 취해주세요. 대우명제 취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EN이 수렴하면 발산을 받는 수렴일까요? 그러면은 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한다. 발산한다로 시작하는 거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대우명제가 참이면은 얘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등비급수요. 그럼 AEN 짝수 번째로 이루어지는 수열은 공비 R제곱이에요.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줍니다. R제곱이. 근데 이 사이에 있다는 거는 어차피 공비 R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R제곱이 1보다 작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근데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무조건 3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고려하지 않고 얘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비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우명제도 참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풀 수가 있죠. 그럼 디귿은 이게 왜 안 되는지 말이 안 되는 거 보실게요. 여기 시그마를 둘로 분리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다음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입니다. 근데 2분의 1을 무한대 이렇게 더하시면요. 요거 발산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8점. 뭐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테마. 자, AN, BN이 발산이면 AN이 발산하거나 BN이 발산. 마음에 안 들어. 발산하면 발산한다. 이런 거 굉장히 명대에서 따지기 힘들거든요. 발산 경우는. 그래서 대우를 지어보세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 나니까 또는이요. 또는. 또는이면은 이걸 완전히 대우 취하면 이렇게 돼요. AN이 수렴하고 그리고 BN이 수렴하면은 문제가 아주 이쁘게 돼요. 얘 전체 명들 대우 취하면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하면은 AN, BN은 수렴한다. 이거는 너무 맞는 보기죠. 왜냐면 알파, 베타라고 수렴하면 알파, 베타 수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우를 취하면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참여입니다. 발산하면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니은 발산하거나 발산한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똑같이 가주세요. 대우를 취하면 이게 또는이 뭐뭐 하거나는 또는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전체 명들 대우 취하면은 AN이 수렴하고 그리고 BN이 수렴하면은
그 결과는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틀린 명제죠. 왜냐면 an이 1, bn이 3이면은 이게 3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0이 아니니까 발산을 주게.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것이 되고 그 다음 디귿. 자 이거는 아까 나왔었죠. 발례를 기억해 줍시다. AN, BN이 수렴하면 여기 대표적인 발례는 0101이라는 수열, 1010이라는 수열은 다 곱하시면 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 BN이 모두 발생할 수도 있다. 답은 기억. 그렇죠? 잘 표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산하면이라는 명제는 난 굉장히 싫어요. 처음에. 너무 많아요. 발산하면. 그래서 이 전체를 이게 적어도 하나는 또는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합치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전체 대로 취하면은 여기서부터 부정해 주세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하고 그리고 그다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도 수렴하면은 이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이 수렴한다. 근데 요거 어차피 수렴이고 대입 알파 베타 수렴하면 되니까 급수 자체도 극한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수렴하고 베타 수렴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발산하면이란 보기는 굉장히 반한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대처는 이렇게 대우를 전체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풀다 보면 감 잡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낚시죠.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부등호 항상 낚시 조심. AN이 BN보다 작다. 하지만 요 AN, BN은 수열의 극한이죠. AN도 0으로 가는 거고 BN도 0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같고 0이다. 그렇죠? 항상 낚이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 부등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의미 없는 부등호.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자, AN이 BN보다 작고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 AN이 BN보다 작고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그러니까 수렴까지 있으면요.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요. A1이 B1보다 작습니다. A2가 B2보다 작아요. 점점점에서 A 무한대는 B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긴 해요. 이건 왜냐하면 얘가 끝에가 다 0이거든요. 수렴이니까. 근데 이걸 딱 누적해서 더하시면은 급수랑 급수 딱 더했을 때 얘가 좀 더 큽니다. 뭐 어쨌든 이쪽 더하면 이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요거 더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래서 정확하게 부등 없어도 맞는데 첫째 항 때문이고 그래서 어쨌든 참이 된다. 기억 디귿 3번을 해주셔도 답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누적해서 더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좀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활용에서는 순환소수만 안 했는데 뭐 사실 중위 방식으로 풀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거긴 해요. 근데 한 번만 보여준 거만 할게요. 자, 0.23땡땡. 중위 버전으로 순환반이 두 자리. 99분의 전체 숫자 23에서 소수점 앞에 0을 빼시면 99분의 24. 두 번째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굳이 등비급수 어렵게 풀 필요가 없는 거야. 두 번째 거는 999분의 전체, 그래서 시험에도 안 내요. 그래서, 자, 1456에서 앞에 1을 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등비급수 활용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를 나눠줄게요. 0.23 플러스 0.0023. 23, 23, 23 반복된 수상소수. 그다음 세 번째는 0.000023 이렇게 됐는데 이걸 첫째 항을 0.23으로 보고 공비 R을 소수점 두 칸 옮겨졌죠? 100분의 1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비 R을.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0.2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느낌인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답만 내주고 1.456 하는 방법은 알고 계세요.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자, 1.456땡땡도 얘게 1 플러스는 그냥 넣어요. 앞에 있는 1 플러스는 그냥 넣하고 0.456 더하기 0.000456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공비 R은 소수점 3개 옮겼기 때문에 1000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게 되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000분의 1분의 0.456 하시고 플러스 1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중위번호를 빨아서 생략하셔도 된다 정도입니다. 도형은 워낙만이죠.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급수까지 다 봤는데 한 10분 남짓 남았어요. 연습 문제 조금 풀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요거 복습하게 집에 가서 나머지 좀 할까요? 어떻게? 아니. 아니야. 저 표정이 뭔가 좀 괘씸한데? 어, 집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잡아주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노말 문제부터 쭉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주는 식으로 갈 테니까, 대부분 소거형 그리고 등비급수 도형인데,
여기서도 등비급수 도형 지루하거든요. 그냥 등비급수 도형은 뺄게요. 어차피 매번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도형 아닌 등비급수 활용 문제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어차피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개인 수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알찬 구성으로 잡아줄게요. 이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그렇게 그렇죠. 네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